한국에 살면서요, 미국 사회보장연금 SSA를 받거나 F4 비자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이 나도 미국에 세금 보고 해야 되나 한 번쯤 고민해 보시죠. 오늘은 이 두 가지 대표 질문을 통해 해외 거주 미국인의 세금 보고 의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그런 질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특히 한국에 역이민을 가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로부터 나오는 질문일 텐데, 첫 번째는 미국에서 이제 SSA를 받으면서 이제 은퇴하신 거죠. 그리고 한국에 머물고 있다. 이때 연 5만 불 이하의 소득은 세금 보고 안 해도 된다는데 맞는지요? 라는 그런 비슷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F4 비자로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 수입을 미국에도 신고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최근에도 이 댓글로 질문이 와가지고 한번 같이 다뤄보면 좋겠다 싶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두 질문은요, 사실상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미국인들, 시민권자, 영주권자 해당이 될 텐데, 이들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어떤 세법 원칙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겠죠.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10월 18일 그리고 10월 23일 저와 JC&컴퍼니의 전문가들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교민 여러분을 직접 찾아갑니다. 지난 9월이었죠. 뉴저지에서 진행된 파이낸셜 컨설턴트 모집 행사와 세미나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복잡 다양해지는 고객들의 세무,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니즈와 함께 법률, 세무, 자산관리 원스톱 솔루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는 행사였습니다. 먼저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요. LA 한인타운에서요. JC 파이낸셜 컨설턴트 모집 설명회가 열립니다. 높아져가는 미주 한인들의 위상과 함께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객들의 이슈는 더 이상 한 가지 분야의 전문성만으로는 부족한 때입니다. 저와 JC&컴퍼니의 원스톱 솔루션 네트워크 속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요, 10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에는요, JC&컴퍼니 본사가 있는 얼바인에서 미국 절세 그리고 은퇴 전략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자산가들의 성공 규칙부터 트럼프 대통령도 활용했던 숨은 절세 비법과 함께 해외 계좌 신고, 리빙 트러스트 등 교민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산관리 성공 전략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액션 플랜을 소개합니다. Q&A 세션을 통해 궁금하셨던 내용도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정보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세미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의 어떤 독특한 세법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시민권 기반 과세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 질문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만 들어가기 전에 이해해야 될 어떤 전제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Citizenship Based Taxation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국가는요,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요. 근데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자국민이 전 세계 어디에 거주하든 간에 어디에서 돈을 벌던 이 모든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된다. 과세 대상이 되는 그런 소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무를 부여합니다. 즉 내가 예를 들어 외국, 한국이요. 한국과 같은 외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돈을 벌었더라도 나의 신분이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그 소득은 원칙적으로 이 미국 세금 보고 대상이 되는 그런 소득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F4 비자 나올 텐데요. F4 비자를 가지고 계신 대외 동포들이겠죠.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고 있다면 바로 이 원칙에 따라서 한국에서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도 미국의 IRS에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결국은 두 번째 질문, F4였을 때 미국에 소득 신고하냐 관련된 것 기본적인 답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세금 보고 의무에 있어서 이 5만 불 이하라는 그런 규정인데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런 기준은 없어요. 첫 번째 질문이겠죠. 내가 미국 사회보장연금 SSA를 받으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결론 5만 불 이하 소득 세금 보고 안 해도 된다. 규정 없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오해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5만 불이라는 숫자 왜 퍼졌을까 생각해보면 이게 텍스 파일링, 이 세금 보고 의무하고 FATCA라고 하는 이 해외 금융자산 신고 의무가 있단 말이죠. 이걸 혼동했지 않았을까? 혼동했을 가능성? 그것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FATCA 규정에 따르면 미국 내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 미국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죠. 연말 기준으로 이 해외 금융자산이 5만 달러, 5만 불을 초과하면 세금 신고할 때 이 폼 8938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산 내역을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5만 불이라는 숫자가 어쩌면 좀 잘못 와전돼서 이 소득 신고 기준으로 알려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보면요, 미국 세법상 세금 보고의 의무는요, 개인의 그 파일링 스테러스죠. 신고 그 스테러스인데, 그리고 나이, 총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세금 보고 기준액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넘는지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5년 같은 경우에요. 65세 미만이면서 싱글, 독신이라면 나의 어저스티드 그로스 인컴이요, 15,750불을 넘지 않으면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부부 공동, 메리트 파일링 조인트일 경우에는 소득이 어저스티드 그로스 인컴인데 이게 31,500불을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제 밑에 자막 내지는 이 관련 화면으로 나가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는 꼭 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한 영상을 찍은 게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아무튼 법적으로는 그 소득 이하일 때는 안 해도 된다. 그러나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만 불 그건 아니다. 아마도 FATCA와의 규정을 혼동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질문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서요, 그 총액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어떤 비율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요, 총소득이 말하자면 보고 기준액보다 낮아서 보고 의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서 과세점이 충족이 된다면 최대 연금의 85%까지 이 과세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이 5만 불이라고 하는 잘못된 기준을 믿어서는 안 되고요. 본인의 정확한 총소득과 신고 기준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가 답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추가로 할 말은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그런 세제상의 혜택, 우리가 꼭 누려야 되는 그런 내용일 텐데, 이중 과세에 대한 오해라는 것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꼭 챙겨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잖아요. 말하자면 한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 한국에도 세금 내고 또 미국에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이고요. 대체로 양국의 세율이 더 높은 세율의 적용을 한 번 받는다. 내가 부담하는 과세액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에서 내건 간에 이 양국 중에 높은 세율의 적용을 한 번 받는다인데, 대체로 한국의 세율이 미국보다 높으니 한국 세율을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면요, 미국 세법에는요, 해외에 거주하면서 이제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버는 이런 자국민에 대해서 과세 부담,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장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라는 컨셉이에요. 해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장기 해외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거죠. exclude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이 해외 거주자의 경우라면 25년 기준으로는요, 최대 13만 불까지의 해외 근로소득을 미국 소득세 계산 시에 과세 대상 소득에서 아예 빼주는, 제외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13만 불뿐만 아니라 이 하우징 코스트에 대한 익스클루전까지 추가되면 그보다 더 큰 금액이 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구체적인 게 되다 보니 다른 영상 또 있습니다. 준비했던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 한국에 납부한 세금을 미국에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이 Foreign Tax Credit, 외국 납부세 공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또한 소득세를 낼 것이고요. 내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과세가 되는데, 미국에서의 과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그냥 단순히 그 소득을 미국 세율 곱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라 한국에서 같은 그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번 소득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 과세된 게 있다면 그 금액을 미국의 과세액을 줄이는 크레딧으로 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외국 납부세 공제의 컨셉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체로 한국의 세율이 같은 금액의 소득이라면 미국의 세율보다 더 높거든요. 그 경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 두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한국의 세율을 따르지 미국에 추가로 납부하거나 할 그럴 세금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적다, 또는 없거나 매우 적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알아본 이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의 어떤 과세 규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꼭 챙겨야 되는 그런 혜택 조항도 설명을 드렸고요. 첫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발생한 모든 소득을 미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둘째, 연 5만 불 이하면은 소득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요. 이건 아마도 이 자산 보고하는 그 규정, FATCA와의 어떤 혼동에서 비롯한 오해가 아닐까 싶다라는 거고요. 세금 보고 의무는요, 개인의 소득, 나이, 어떤 파일링 스테러스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요, 해외 근로소득, 해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요, 강력한 어떤
이중 과세 방지 장치가 있으니까요. 지레 겁먹고 뭐 신고를 피한다거나 아니면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제상의 혜택을 반드시 꼭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혜택을 내가 챙겨야겠다라는 것,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요, 저희 제시컴퍼니 전문가들과 상담하시면 좋겠고요. 컨택 정보는요, 영상 더보기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이와 같은 정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